2004년 10월 9일 충청남도 천안시의 복자 여자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이제 1학년이었던 박수진 양이요, 학교에서 하는 토요 특별 활동으로 100일장을 하고 있었어요. 4교시였습니다. 당시에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으니까요. 100일장을 끝낸 뒤에 박수진 양의 담임이었던 유 씨는요, 즐거운 주말 보내라 하면서 종례 인사를 한 뒤에 12시 20분쯤에 학생들을 해산시킵니다. 그런데 해산 직후에 이제 교실을 나간 선생님을 뒤따라간 거죠. 박수진 양이 담임 선생님을 쫓아가서 내 100일장 원고에 이름을 적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담임 선생님인 유 씨는요, 100일장 원고를 주면서 그럼 다시 적어서 교무실로 가지고 와라 라고 말을 했고요. 그대로 뒤돌아서 교무실로 갔습니다. 이게 담임 선생님인 유 씨의 박수진 양을 본 마지막 모습입니다. 박수진 양이 원고를 들고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대로 사라졌습니다. 목격자들이 조금 있어요. 오후 12시 반쯤에 교문을 나서는 모습이 인근 주민에게 목격이 되었대요. 그리고 2시에는 골목길 앞에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서성거리는 모습이 또 목격되었고요. 3시에는 다시 교문 앞 서점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안으로 다시 들어갔대요. 학교 경비원에게 목격이 있었고 대화도 잠깐 있었다고 해요. 학교 안에 들어가서 교정 안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있었답니다. 그래서 경비원이 대화를 하고 이제 나가라 학교를 얘기를 한 뒤에 학교를 빠져나갔다고 해요. 그리고 행방이 묘연합니다. 밤 10시에 학교랑 좀 700m 정도 떨어진 천안의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목격이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상태이고요. 알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박양의 수배 전단이에요. 박양이 평소에 소심한 성격이었대요. 좀 차분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에게 아무 이유 없이 늦게 들어오는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부모님 말로는. 그리고 당일이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집에 일찍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딸이 돌아오지 않자 부모님께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를 채고 경찰에 신고하게 됐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실종사건으로 판단을 하고 수사에 착수하죠. 왜냐하면 어떤 범죄라는 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만 사라져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납치, 피해를 당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실종사건으로 정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실종사건이라는 게 실종 뒤 12시간이 지나면요, 생존자의 확률은 5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24시간이 지나게 되면 20% 이하로 떨어지게 되고요. 48시간이 지난 뒤에는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는 게 맞다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10월 10일 전날부터 계속 수사를 하고 있었죠. 경찰들이 박수진 양의 행방을 찾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쯤에요. 복자여고 인근에 위치한 성정동의 과일 가게를 운영하던 주인이 복자여고의 교복으로 보이는 셔츠, 가방, 그리고 구두, 휴대폰, 양말, 머리핀, 가방, 안경, 휴대폰과 속옷을 같이 발견했다는 신고를 했어요. 당시에 박양은 3만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3만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유류품이 발견된 곳이 이 사진인데 성정동에 유흥업소가 좀 많았던 곳이었다고 해요. 이 유류품들이 박양의 것으로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이 박양은 분명히 몸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 상태로 있어야 하는 게 맞죠. 자, 경찰이 이 유류품들을 수거를 해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옷들이 물에 젖은 채로 비틀어 짠 듯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고요. 젖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옷에는 흙들이 묻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주변에 감나무가 있었는데요. 그 감나무 아래에 감 5개를 제사상 아시죠? 제사상에 그 올려놓을 때 4개를 놓고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를 올려놓잖아요. 그쵸? 그런 식으로 제사상 차림을 하는 듯하게 감 5개가 쌓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연관성을 밝혀내진 못했어요. 이 감은요. 뭔가 의심이 가죠. 그쵸? 유류품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가 이래요. 물품에서 검출되었던 수초나 모래, 흙들이 인근 천안 지역에 있는 광덕산이랑 봉서산, 그리고 대로산과 천안천의 평택천, 장서천까지 하천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곳에서 채취한 수풀, 모래의 샘플이랑 일치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에게 만약에 납치되었다면은 이 박양이 살던 천안 일대를 벗어났다가 들어왔다 라는 게 맞죠. 자, 이런 유류품들을 감식한 결과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경찰이. 그래서 단순 가출이 아니라 범죄 사건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근처의 불량배들이랑 동종 전과자들, 납치 강간 범죄자들이요 대한 탐문 초등 수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약 2,200여 명을 동원을 했어요. 수사에. 그래서 박양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 9개, 그리고 5가지 발견 장소, 그리고 박양의 학교, 천안천, 풍세천, 안설이 저수지, 광덕산, 봉서산 근처에 있는 산들입니다. 태조산과 폐가, 동네 폐가들, 원룸, 여관, 유흥업소, 정신병원, 사회복지시설, 기도원 등등을 전부 수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단서를 발견할 수 없었던 거죠. 당시에 경찰이 속옷까지 전부 벗겨져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성폭행 가능성을 두고 인근 야산과 불량배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했지만 성과가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실종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11월 6일 KBS에서 실종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허위 제보만 계속 왔었다고 해요. 자, 11월 15일에 경기도 안성시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세탁소 주인이 웬 40대 남자가 박수진 양을 닮은 10대 소녀를 데리고 세탁소에 찾아온 적이 있다는 제보를 하게 됩니다. 경찰이 그래서 갔죠. 수사에 착수를 했어요. 하지만 제보받은 40대 남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이 용의자로 추정되는 남자 붙잡았는데 대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8월에 출소한 윤 씨였고요. 경찰은 윤 씨의 신변을 확인해서 심층 조사를 들어갑니다. 이때 몇몇 TV에서는요, 언론 매체에서는 이 윤 씨가 박수진 양을 납치한 유력 용의자라고 보도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윤 씨는 물론 죗값을 받고 나왔습니다. 죄를 지으면 안 됐지만 범죄를 저질렀고 죗값을 받은 뒤에 출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범죄랑은 연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죄를 다 죗값을 치른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뉴스에서 제보를 하게 되면서 또 많은 이제 정신적 피해도 입었고, 뭐 출소해서 어쨌든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일을 구해야 되잖아요. 일자리도 구하기 힘든 이런 상황이 됐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경찰 조사가 정확하게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좀 뉴스나 신문에서 이런 허위 보도는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수사는 이렇게 점점 악화를 겪게 됩니다. 경찰 전담반이 해체됐어요, 이러면서. 그리고 전화 신고만 받는 접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박수진 양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2016년이 된 현재 12년이 지난 사건인데요. 현재까지도 박양의 행방을 전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3년 남았습니다. 만약에 살인사건으로 밝혀지면 3년이 남은 상태고요. 현재는 그냥 중지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중지만 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의 진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실종해서 더 이상의 단서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공소시효라는 게 없어졌죠. 그래서 만약에 박양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면은 이 범죄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다행히 완성되었어요. 태완이법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일단 박양의 신원부터 빨리 해결하는 게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박수진 양의 당시 외형입니다.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름 박수진이고요. 실종 당시 17세였습니다. 생존하게 되면 지금 29 정도 됐을 거예요. 신장이 당시에 157cm였고 현재로 추정하면 아마 160 초반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인상착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의류품들이 먼저 발견되었어요. 유류품들이 길에 버려진 채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예상하면 지금 아무 옷도 입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현재 어떠한 차림으로 있는지 알 수가 없겠죠. 안경 쓰고 있고요. 지금 작은 사진을 보시면은 약간의 곱슬머리입니다. 그리고 인중이랑 왼쪽 무릎에 흉터가 있다고 해요. 글씨를 오른손으로 쓰긴 하는데요. 일상적인 생활은 왼손잡이라고 합니다. 왼손을 사용하고 글씨만 오른손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이게 특징입니다. 소심한 성격이었고 학교에서도 말수가 적은 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반성적은 준수했대요. 12건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그랬었는데 실종 전에 치렀던 6월 모의고사에서 반 최하위권으로 떨어졌었대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하고 면담을 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일범의 연쇄 범행이 좀 의심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박수진 양이 실종으로부터 약 보름 전에, 실종되기 보름 전에, 15일 전에 당시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양이 천안시에서 두정동이에요. 늦은 밤에 귀가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괴한에게 둔기로 얻어맞고 성폭행을 당할 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폭행을 시도하려다가 주변에 인기척이 느껴졌대요. 그래서 괴한이 도망쳤어요. 그래서 김양은 과다출혈로 위중한 상태였는데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고요. 수술을 받고 목숨은 건졌던 상태입니다. 보름 후에 이제 박수진 양이 실종됐던 거고요. 그리고 박수진 양이 실종되고 한 달이 지나서는요, 박수진 양이랑 같은 학교를 다니던 2학년 학생이었던 이 양이 당시 18살이죠.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연쇄 사건으로 보이죠. 같은 해 11월 10일 오전 9시 20분경에 천안시 두정동 아파트 뒤편에서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 아파트였대요. 자기 아파트였는데 이 양이 흉기에 목을 찔린 채로 쓰러져 있는 거를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 도중에 발견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양은 이미 발견 당시에 숨져 있었대요. 그리고 하의만 벗겨진 상태였다고 합니다. 자, 경찰 조사에 따르면은 이 양은 오후 10시 30분경에 집에서 나와서요, 학교 근처에 있던 독서실에 갔다가 자정이 넘어서 10시 50분쯤에 독서실에서 빠져나왔대요. 그리고 1시 40분쯤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었나봐요. 이 양 친구가 전화를 받았는데 받자마자 바로 끊긴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아마 피해 당시가 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되죠. 자, 이 양 시신에서요, 사체에서 범인의 걸로 보이는 머리카락이 발견됩니다. 분석하니까 혈액형이 O형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확인되었어요. 그리고 이 양 얼굴에 긁힌 상처가 14군데나 있는 점을 봐서 이 양이 반항을 시도했을 만큼 범인의 체격이 왜소했다. 그리고 성폭행이 목적이었을 걸로 추정이 된다. 하지만 용의자를 찾아내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이 양 얼굴에 막 이렇게 14군데에 긁힌 상처, 이게 아마 손톱 상처가 되겠죠. 그럼 막 이렇게 몸싸움이 있었다라는 게 생각이 됩니다. 아마 추정을 해보자면 이 양은 이미 눕힌 상태이고 뭐 몸을 제압하려고 했겠죠. 그거를 이 양이 이렇게 뿌리쳤을 거고, 그걸 또 저지하기 위해 범인이 또 이 양의 얼굴을 이렇게 잡거나 막 실랑이가 있으면서 상처가 났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그러면은 이 양의 손톱 밑에도 범인의 걸로 추정되는 DNA가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신이 발견되게 되면요, 범인의 손톱 밑이 굉장히 중요해요. 몸싸움 도중에 손톱으로 이제 핥히게 되면은 상대방의 피부 조직이 남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범인을 추려낼 수가 있거든요.
자, 경찰은 동일수법 전과자와 변태 성욕자들, 인근 불량배들 대상으로 또 이제 광범위하게 수사를 벌였어요. 별다른 성과는 없었지만 2004년 12월 1일에 오전 7시 40분 충남 아산시 월출산이라는 곳에서 25살이었던 남성 이 씨를 발견했는데 목을 매 숨진 채로 찾아냈어요. 어쨌든 이 남자가 갑자기 웬 남자가 죽었죠. 자살했기 때문에 유가족을 찾아야 하잖아요. 가족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남자의 휴대폰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통화 목록이나 전화번호부 이것들을 조사했는데 그런데 앞에서 말했던 이양 사망 시간대에 휴대폰을 사용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것도 이양이 사망했던 아파트 현장 근처에서요. 그리고 이 씨라는 자살한 남자의 집은요, 이양 여고생 사망한 이양 이 사망했던 그 현장에서 1km 정도 떨어진 곳이 집이었대요. 1km밖에 안 떨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일하는 곳은요, 이양의 아파트가 있는 동네로 밝혀집니다. 의심이 가죠. 그래서 이 씨의 유전자와 이 모양의 손톱 밑에서 채취된 유전자 그리고 몸에 있던 체액 이것들을 대조해보니 일치하는 거죠. 이 양의 범인을 찾은 거예요. 잡았어요. 근데 왜인지는 모르지만 자살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마 더 이상의 증거는 밝혀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당사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근데 경찰 관계자의 말로는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뭐 신문기사도 나왔고 뉴스도 나오고 이걸 자기도 봤겠죠. 수사망을 좁혀오자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했던 걸로 보인다. 이렇게 수사를 결론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앞서서 말했던 같은 학교 박수진 양의 실종 사건은 뚜렷한 단서가 발견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 잇따라서 연달아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천안에서 강력 사건이 발생하니까 당시 학생들 사이에서 막 천안 괴담이라는 소문이 떠돌기도 했습니다. 날짜가 공교롭게 10월 9일에 1학년이었던 박수진 양이 실종됐고요. 11월 10일에 2학년이었던 이양이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으니 12월 11일에 3학년이 희생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는데 다행히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에 당시에 경찰들이 이제 탐문 제보 수사를 계속하면서 좀 경력이 많은 베테랑 형사들이 참여해서 박수진 양의 실종 사건 세미나를 열기도 했고요. 돌파구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는 제자리를 맴돌았고요. 사건이 점차 잊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약 1년 후에 수사 전담반도 해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박수진 양의 부모님은요, 전단지를 10만여 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나눠주고 도시 곳곳에 붙이고 뿌렸습니다. 제보 홈페이지도 만들었고요. 딸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당시 교수였대요. 그래서 박수진 양 아버지 장기 휴직을 하고 딸을 찾아다니기도 했었고요. 딸이 실종 후에 1년이 지나고 나서 언론에서 인터뷰가 있었어요. 박수진 양 아버지. 아침에 일어나면은 마음속으로 수진이를 떠올리며 잘 있는지 묻고 보고 싶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수진 양이 동생도 있는데 동생이 슬퍼할까봐 생일날 책상에 꽃도 놔두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인터뷰를 했었다고요. 시간적 여유가 나면은 이제 일을 하다가 좀 시간이 나게 되면은 딸이 항상 눈에 아른거린다고 해요. 일에 빠져서 이 사건을 잊으려고 해도 죄책감이 든다고 합니다. 자기 딸을 내가 스스로 잊으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갖기가 사실 힘들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박수진 양의 방에 책상을 볼 때면 안타깝다라면서 괴로운 심정을 토로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에 제한은 없어요. 수사를 계속해서 단서가 발견되면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어떤 계기가 생기거나 큰 반전이 있어야지만 박수진 양의 행방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천안 여고생 실종 사건이었습니다.